수면은 우리 인간에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단백질 합성을 통한 세포 재생이 일어나고 에너지 저장도 그때 많이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잠을 제대로 잘 자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여기서 잠을 잘 잔다는 개념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잠의 질이 높아야겠죠. 잠의 질이 좋다는 것은, 높다는 것은 첫 번째 렘 수면까지의 시간이 길어야 됩니다. 렘 수면이라는 것은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 뭐 그런 뜻인데, 그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은 얕은 수면을 자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90에서 120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음날 개운함을 느끼게 되고, 그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다음날 피곤함을 느끼게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논문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논문의 주제가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논문이거든요. 논문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 논문은 2019년도 작년에 스포츠 메디슨이라는 학회지에 발표됐던 논문입니다. 스포츠 메디슨은 스포츠가 분야에서는 거의 탑 저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연구 역시 메타 분석이라는 통계 방법을 이용했어요. 메타 분석은 단일의 실험 논문이 아니라 이미 출판된 논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적으로 경향치를 찾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에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논문은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에 아무런 효과를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 논문마다의 차이점이 있는데, 메타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모두 모아서 통계적으로 평균치를 내서 효과 크기를 찾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따라서 통계적으로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수면에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통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메타 연구에는 24개의 이미 출판된 논문이 포함되었고, 연구 대상은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입니다. 모든 논문이 두 가지 실험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저녁에 운동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것. 두 번째는 저녁에 운동을 한 다음에 수면 시간 동안 수면의 특성을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잠자기 전에 운동 시간은 좀 다양한데, 잠자기 전 4시간부터 직전까지 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수면의 특성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수면의 질, 그 다음에 뭐 잠자는 동안 깨어있는 시간, 그 다음에 침대에 눕고 실질적으로 잠들기까지의 시간,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요 결과로서 저녁에 운동하는 것은 운동하지 않고 자는 것에 비해서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잠들기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수면의 효율, 그 다음에 수면 중 깨어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유의하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수면에 좀 유의한, 뭐 크진 않지만 작은 유의한 효과를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스테이지 1에서 그 슬로우 웨이브 슬립, 그러니까 느림파 수면까지의 그 시간이 좀 빨라졌다. 느림파 수면 동안 우리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약간이지만
수면에 도움이 된다. 그치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 참여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대상자들에게. 지금 아침에 컨디션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녁에 운동을 해도 다음날 피곤하다는 그런 대답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강도로 운동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고강도 운동 시간이 잠자기 전 1시간 전이라면 수면에 유의하게 방해를 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워도 잠들기까지 시간이 길어지고요. 잠을 자도 깨어나는 시간이 증가됩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 심박수가 평균적으로 26 이상 높게 됩니다. 따라서 고강도로 운동했을 경우 근데 그 시간이 1시간 전이라면 수면에 방해를 줄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심박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 심박수가 높은 게 안 좋은 거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심박수가 높다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 몸의 명령 체계는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교감신경,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길을 걷다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감신경은 높아지게 돼요. 반면에 부교감신경은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집에서 소파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TV를 봐요. 그때는 교감신경은 낮아지게 되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평상시 휴식 시간에는요, 심박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바로 부교감신경계예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고강도 운동을 했더니 심박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뜻은 뭐냐면 부교감신경이 낮아졌다. 부교감신경이 낮아졌다는 뜻은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편하지 않으면 당연히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력에 따른 추가 조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체력에 따라서 수면을 더 잘 잘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반대일 수도 있고, 그러나 체력에 따른 세부 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 체력 수준에 따른 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력 수준이 높아도 그 수면이 수면의 질이 반드시 올라간다 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문의 주요 결과로 저녁에 운동을 하는 것은 수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방해를 주지 않는다, 오히려 약간이지만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강도로 잠자기 1시간 전에 운동을 마친 경우에는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또 저한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고강도라는 게 뭐냐? 고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들이 측정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심박수를 재는 거예요. 심박수를 재요. 1분 동안 또는 10초 동안요. 그래서 10초만 재서 곱하기 6을 하면은 60초 시간에 1분 동안 분당 심박수를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 중에 분당 심박수를 잽니다. 근데 그 분당 심박수가
130 이상이다. 이 30대 분들에게 130 이상이다. 그 130 이상이라는 게 바로 고강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좀 나이 드신 분들, 50대 분들에게는 심박수가 120 정도 되는 것이 고강도 운동이다 라고 지금 고려해도 되겠습니다. 운동에 대한 강도는 좀 뭐랄까 굉장히 설명드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논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